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번 육군훈련소 훈련병 사망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이 이 훈련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 여성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장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라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는데요. 지금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본인의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군폭 가해자, 이 군폭 가해자, 그 중대장 말하는 거죠. 군폭 가해자가 심리 상담 받는 나라. 지금 이 가해자로 지금 보여진 이 피의자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이 여성 중대장이 지금 본인의 집에서 지금 멘토를 한 명 붙여서 심리 상담 또는 해서 매일 부대로 보고를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 같습니다. 부중대장은 지금 부대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군폭 가해자가 심리 상담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예비 간호사를 꿈꾸었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 이러면서 해당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인 그 최고위원은 한여름만큼 더운 때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그 배낭에다가 집어넣은 40kg 완전 군장, 쌀 2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매게 하고 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육군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는데, 심지어 그 당시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지금 40kg 완전 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또 더 가관인 것은 정부와 군의 대응인데, 군은 피해자, 이 숨진 이 훈련병 피해자 가족이 아닌 해당 중대장에 대해서 멘토를 배정해서 심리 상태를 관리하며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말이 되나? 언제부터 우리 군이 군폭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해당 중대장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 관리가 아니라 왜 그런 참혹한 방식으로 훈련병을 괴롭혔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 여성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2사단 을지부대 땡땡땡 대위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라. 심리 상담을 멈추고 구속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라. 우리 건강한 장병들 죽이지나 말자. 부를 땐 국가의 아들이요, 죽거나 다쳤을 땐 나 몰라라 너의 아들 이라면서 군장병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얼차려 중대장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살인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아니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은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이제 이첩받아서 수사하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마도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가혹행위 뭐 이런 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각에서는 완전 군장 구보 등 훈련을 받았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죽어도 좋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업무상 과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중대장이 그날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얼차려 가혹행위를 하게 된 배경 등 이런 걸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런데 이 숨진훈련병은 이 완전군장, 배낭에 완전군장한 상태로 연병장을 뛰는 군기훈련, 그리고 군장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 뭐 책을 넣는다든지 또 그리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이건 전부 육군 훈련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전 육군훈련소장, 논산에 가면 육군훈련소가 있잖아요. 저도 30여 년 전에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전 육군훈련소장인 고성균 예비역 소장, 예, 이분은 육군훈련소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도 하시고 육군 전문가시죠. 강원도 정선군 출신입니다. 육군훈련소장, 예비역 소장, 투스타를 지내신 분은 이런 말을 언론에서 했습니다. 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일반 회사에도 사규가 있듯이 군에도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 육군 규정에 군기 훈련을 할 때는 완전 군장을 해서 행군은 시킬 수 있지만 구보는 하지 못한다. 구보라는 건 뛴다는 거거든요. 완전 군장을 하고 이게 뛰는 구보는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완전 군장 차림의 구보에다가 선착순 달리기 또 팔굽혀펴기 이런 거 다 규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선착순이라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 일본군의 잔재이고 군대 내에서도 한참 전에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젊은 여성 장교가 선착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병은 훈련소에 입소한 지 지금 9일밖에 안 됐는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간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한 훈련소이고 부대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조직이지만 군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간부들이 장병들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규정된 군기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게 문제의 핵심이다. 자, 이번 육군훈련소 훈련병 사망 사건은 이 군대에 우리 자식들을 보낸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또 사건입니다. 이 사망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육군훈련소 훈련 규정을 어겼다면 누가 어떻게 왜 어겼는지 이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수사기관의 처벌과 철저한 수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